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대법원장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대전 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다. 국민 정서를 내세워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 2021년도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중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또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어떤 법관이 맞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지극히 정확하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지배적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 조직은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관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여러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가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피해야 된다. 자, 이 글을 읽고 원래 저희들이 법률 공부를 할 때 그 원칙으로 배웠던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런 점을 준다는 것은 현행 어떤 그 과정이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식과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법원장에 지명이 되고 역할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법관은 특정한 정치적, 가치적 입장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도 그 자리에 가게 되시면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특히나 힘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아주 출중한 변호사, 즉 말해서 고위직 관련 법조계에 있었거나 대법원에 있었던 또는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이런 변호사들이 아니더라도 그 진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 팩트의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판결이 나오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법원 조직이 된다면 서민들은 덜 억울하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법원을 신뢰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인데, 과연 이대로 지켜지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일반 서민들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판단 능력도 훨씬 낮고 그런 분들이 그 법원 조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판결, 재판 진행 과정 모든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된다고 믿을 수 있게, 조직 전체를 신뢰할 수 있게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일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든 판결을 국민들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얼른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법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또 가장 짚어야 될 게 정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정관 애우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게 법조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대법원 판사라든가 법원장들이 퇴임할 때 되면은 그분이 어디 로펌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저게 과연 저게 맞아야 되나, 저런 일이 있어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말해서 모든 것이 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것을 기대를 하는데, 정관예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관예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호를 사로 이음하려면은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또 정관예우를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있지 않고 전 변호사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변호를 하게 될 거고, 그런 기회가 서민들한테는 없게 되겠죠. 그럼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할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정관예우란 말이 성립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재판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관예우가 있지 않도록, 한순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한순간에 없어지는 않겠지만은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원장급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을 했을 때는 그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끝까지 추적해보는 어떤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정관에 대한 예우가 들어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고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결이 됐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판하고 있는 판사분들을 왜 정관에 휘둘리냐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광고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정관예우란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서민들은 모르죠. 저처럼 평생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관예우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근데 많은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맞지 않는 얘기구나. 다른 데는 몰라도 법조계에서만큼은 정관예우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법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균영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하게 될 텐데, 이분의 취임과 함께 여러 부분도 들여다봐가지고 큰 재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뒷배경이 없는 일반 서민들도 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정관예우가 있으면은 특권층이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관 법조인들을 변호사로 쓸 수가 있고 그 대가를 충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까지 우리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을 맡게 되시면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으로 서민들도 안심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예 이제 소송 자체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법조인들의 판단에 어떤 결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고 정관예우는 어느 쪽에도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하게 정관예우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특권층, 힘이 있는 사람들,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체 국민들 이해한다면 정관예우란 말이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지 않도록 그러한 질서가 확립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대법원장으로 되실 것 축하드리고 거기에 맞게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이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박병우입니다. 감사합니다.